안녕하세요. 이야기 스테이션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작자 미상의 숙향전입니다. 제가 숙향전을 읽어보니까 등장인물도 많고 다양한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입으로 나누어 이야기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숙향전 일부 들려드리겠습니다. 중국 송나라 때 문장과 글씨가 빼어나기로 유명한 김전이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김전이 친구를 배웅하러 강가에 갔는데 어부들이 거북이를 불에 구워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거북이 이마랑 배 위에 하늘 천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전은 이 거북이가 신비스러운 영물이라는 걸 눈치채고 어부들한테 술과 안주를 주고 거북이를 사서 물속에 풀어줍니다. 그런데 김전이 친구를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에 심한 풍랑을 만나 물에 빠지게 돼요. 이때 김전 앞에 검은 널빤지 같은 게 떠오르길래 그걸 타고 빠르게 강을 건넜는데 가만히 보니 널빤지가 아니라 아까 구해준 거북이였어요. 그러니 김전이 너무 고마워하니까 거북이는 입에서 진주 2개를 토해내고 사라지더라고요. 거북이가 김전 목숨도 구해주고 진주도 주고 갔네요. 이때 김전의 나이 20세. 집이 가난해 장가를 못 가고 있었는데 마침 장희라는 사람이 김전을 사윗감으로 점찍습니다. 김전이 인품이 어질다는 소문을 듣고 청혼한 거였어요. 그래서 김전은 거북이에게 얻은 진주로 예물을 보내 장희의 딸과 혼례를 올려요. 하지만 여러 해가 지나도 자식이 없어 항상 걱정을 했죠. 그러던 어느 7월 보름날, 달구경을 하러 나갔던 장씨 앞에 꽃송이가 떨어졌다 날아가 버리더니 이날 밤 이상한 꿈을 꿉니다. 달이 떨어져서 황금 산돼지로 변했는데 장씨 품 안에 기어들더라고요. 과연 그 후 장씨는 아이를 가져서 10달이 지나 딸을 낳게 되죠. 그런데 딸이 태어날 때 향기가 나고 오색구름이 덮이더니 선녀 한 쌍이 와서는 이 집에 하늘나라의 선녀가 내려올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숙향입니다. 숙향은 5살이 되자 달에서 내려온 선녀답게 정말 아름답고 진실한 아이로 성장했어요. 그런데 이때 송나라의 운이 불행해져 금나라가 침략하는 바람에 김전 가족은 피난을 가게 돼요. 정신없이 도망가는 와중에 김전 가족은 도적을 만나 전 재산을 잃고 또 숙향이마저 버리고 갈 상황이 되네요. 김전이 숙향이를 업고서는 빨리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놓고 갔다가 나중에 와서 데려가자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장씨 부인은 도저히 딸을 놓고 갈 수 없다고 대성통곡을 해요. 그러다 결국 김전의 설득에 넘어가서 숙향이 옷고름에 옷가락지를 메어주고는 도망을 갑니다. 이제 혼자 남겨진 숙향이 여기저기 떠돌다 배고프고 슬퍼서 울고 있는데 바로 그때 푸른 새 한 마리가 나타나죠. 그래서 숙향은 새가 인도하는 곳으로 따라갔더니 으리으리한 궁전에 한 부인이 화관을 쓰고 황금의자에 앉아 있더라고요. 바로 후토 부인인데요. 부인은 숙향이한테 장승상 댁으로 가라고 하면서 사슴을 내줍니다. 그러니 숙향이는 사슴을 타고 번개처럼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오죠. 그리고는 후토 부인이 준 열매를 먹고 천상에서의 일을 다 잊은 채 나무에 기대 졸고 있었어요. 여기는 장승상 집의 뒷동산. 하루는 장승상이 이상한 꿈을 꿨는데 집 위에 오색안개가 자욱하고 그래서 뒷동산에 올라갔더니
어린 소녀가 자고 있더라고요. 바로 숙향이었어요. 그러니 마침 아이가 없었던 장승상 부부는 숙향이를 데려다 먹이고 입히며 귀엽게 기릅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덧 숙향이가 10살이 되고 부인은 모든 일을 잘 처리하는 숙향이에게 집안일을 다 맡기죠. 그리고 좋은 남편감을 구해 가문을 잇게 하려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숙향이가 장승상 부부에게 사랑을 받자 사양이라는 계집종이 숙향이를 질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숙향이가 오기 전까진 사양이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 재물을 빼돌려 부유하게 지냈었거든요. 근데 숙향이가 온 뒤로는 어림도 없으니까 사양이가 숙향이를 해칠 기회만 노린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때가 옵니다. 사양은 장승상 부부가 없는 틈을 타 부인의 금비녀와 승상의 장도를 훔쳐 숙향이 방에 갖다 놓더라고요. 그렇게 한 10일이 지난 후 부인이 잔치에 가려고 금비녀를 찾으니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는 거죠. 또 승상의 장도도 없어졌고요. 이제 부인은 시녀들을 불러 꾸짖기 시작하는데 사양이 모른 척 하면서 숙향이가 의심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숙향이의 방에서 금비녀와 장도를 찾아낸 부인은 숙향이한테 크게 실망을 해요. 하지만 숙향이는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자결을 해서라도 결백을 밝히겠다고 하죠. 그러니 그제서야 부인은 숙향이의 진심을 알고 장승상한테 사실을 알려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 사양이가 가운데서 이간질을 해서 숙향이를 내쫓아버려요. 이제 혼자 여기저기 헤매던 숙향이는 큰 강이 나오니까 차라리 죽겠다고 뛰어드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선녀들이 나타나 구해줍니다. 그리고는 숙향이에게 차를 따라주니 숙향은 전생의 기억이 싹 떠올라요. 자신이 달나라의 선녀 월궁 소아였는데 옥황상제를 모시다가 원령단을 훔쳐서 사랑하는 태을 진군한테 준 죄로 인간 세계에 귀향을 갔던 거죠. 그런데 선녀들은 아직도 숙향이한테 2번의 애군이 더 남아있으니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숙향이가 인간 세상에서 겪어야 될 안 좋은 일들이 남아있나 보네요. 어쨌든 이렇게 살아난 숙향은 선녀들이 준 과일을 먹은 후 또 천상에서의 기억을 싹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인간 세상으로 들어가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고 길을 나섭니다. 한편 장승상 부부는 숙향이한테 누명을 씌운 것 같다며 시녀들에게 얼른 숙향을 찾아오라고 해요. 하지만 사양이가 가운데서 또 숙향을 모함하더라고요. 그때 마침 집에 중이 찾아와서 사양이의 악행을 모두 말하더니 벼락을 내려 사양이를 죽게 만듭니다. 드디어 장승상 부부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거죠. 하지만 하인들을 시켜서 숙향이를 찾으려고 해도 죽었다는 소문만 들리니 부부는 너무 슬퍼하네요. 이때 숙향은 끝도 없이 걷다가 갈대숲에서 머물게 되는데요. 밤중이 되어 갑자기 불이 나는 바람에 죽을 위험에 처합니다. 근데 호련히 한 노인이 나타나 숙향이를 구해주고는 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숙향은 불을 피하려고 발가벗고 있었기 때문에 알몸으로 어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또 호련히 한 노파가 광주리를 끼고 지나가다가 숙향을 보고 무슨 사연인지 물어보죠. 그러더니 자기도 자식이 없으니까 숙향이한테 같이 살자고 해요. 원래 총명하고 재주가 많은 숙향은 노파의 생계를 돕고 또 노파는 그런 숙향이를 아끼고 사랑하며
잘 살더라고요. 그렇게 숙향이 노파의 집에 온 뒤 해가 바뀌어 3월 보름날이 된 어느 날, 숙향이 깜빡 잠이 드는데요. 파랑새가 다가와 숙향이에게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은 오색구름의 향기가 진동하는 화려한 궁궐, 바로 옥황상제가 사는 곳이었어요. 옥황상제는 숙향에게 복숭아랑 꽃을 주며 태을성관에게 주라고 하는데 숙향이 당황해서 몸을 못 가누는 바람에 옷가락지에 박힌 진주알이 빠져버려요. 그러자 태을성관이 그 진주를 집어 손에 쥐었는데 바로 그때 노파가 부르는 바람에 숙향은 꿈에서 확 깹니다. 근데 노파는 숙향이의 꿈 얘기를 듣더니 그런 아름다운 광경은 술을 놓아서 기록해두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숙향이는 뛰어난 재주로 술을 놓고 노파는 그걸 장에 가져가서 조적이라는 사람에게 팔죠. 하지만 수놓은 거에 제목이 없어서 조적은 글씨 잘 쓴다고 소문난 이위공의 아들을 찾아갑니다. 이위공 부부는 늦게까지 자식이 없어 고민하다가 기이한 꿈을 꾸고 아들을 낳았는데요. 아들 이름은 이선. 사실 이선은 하늘에서 죄를 지어 인간 세상으로 귀양 온 태을 성관이었어요. 이선은 4~5살부터 아주 똑똑하고 문장 실력이 뛰어나서 온 나라에 이름을 떨쳤죠. 그러니 명문가 집안에서 그렇게 구혼을 하는데도 나는 월궁소아가 아니면 혼이 나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을 하면서 거절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이선은 큰 절에서 잠깐 잠든 사이에 신기한 꿈을 꿉니다. 선이 부처를 따라 옥황상제가 있는 궁궐로 갔는데 붉은 열매를 먹었더니 전생이 싹 떠오르는 거예요. 자신이 천상에서 태을성관이었고 월궁소아랑 있었던 일, 또 옛 친구들까지 다 기억이 나죠. 그러더니 옥황상제가 한 선녀에게 명령해서 이선에게 복숭아랑 꽃을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선이 그 선녀를 곁눈질로 봤는데 선녀가 부끄러워하다 그만 옷가락지에 박혀있던 진주가 떨어져요. 그러니 선은 얼른 진주를 집어서 손에 딱 쥐었는데 바로 그때 종소리에 놀라 꿈에서 깨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건 꿈에서 깼는데도 손에 아직 진주가 쥐어져 있는 거예요. 그 뒤부터 이선은 매일 월궁수화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조적이라는 사람이 수가 새겨진 족자를 들고 글씨를 써달라고 찾아온 거였어요. 그런데 이선은 족자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신이 꿈에서 본 풍경이랑 똑같은 장면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선은 조적에게 족자를 어디서 구했는지 물어본 후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죠. 그리고 족자를 처음 판 이화정의 노파를 찾아갑니다. 이선은 노파를 만나자마자 수놓은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봐요. 소아라는 소녀가 술을 놓은 건데 왜 찾으십니까? 전생연분이 있어 찾으려는 거요. 그랬더니 노파는 소아가 전생에 죄가 많아 현재 병신이 됐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선과 숙향을 만나게 해주질 않네요. 나도 지금은 소아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장승상 댁을 한번 찾아가 보시오. 이승에서 소아 이름은 숙향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 이선은 장승상 댁을 찾아가지만 당연히 소아, 그러니까 숙향을 찾을 수가 없죠. 하지만 선은 여기저기 헤매다 예전에 숙향이를 구해준 노인을 만나 숙향이 노파의 집에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아이고 허무해라.
한편 노파는 이선을 보낸 후 숙향에게 이선이 집에 온 이야기를 꺼내요. 근데 노파가 숙향이한테도 이선이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병신이 됐다고 또 속이네요. 하지만 숙향이는 그분이 병신인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옷가락지에 진주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분이 바로 태을성관이니 잘 살펴봐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 사이 이선은 숙향을 만나려고 꿈에서 주었던 진주랑 금이랑 이거저거 챙겨서 다시 노파의 집으로 갑니다. 그때 할머니 말을 듣고 여기저기 다니며 숙향이를 찾다가 이렇게 고생만 하고 왔소. 이제 다 알고 왔으니 그만 속이시고 제발 내 마음을 알아주시오. 이러지만 노파는 정색을 하고 딴청을 피우면서 계속 숙향이를 안 보여주네요. 하지만 얼마 후 노파는 이선의 진심을 알았는지 선이 갖고 있던 진주를 숙향이에게 보여주고 결국 두 사람은 혼인을 하게 돼요. 하지만 혼인을 반대하던 선의 어머니가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큰 사건이 터집니다. 이위공이 완전히 열받아서 이상한 여자가 내 아들을 유혹한 것이니 즉시 잡아 죽이라고 낙양태수한테 명령을 내려요. 하루아침에 관가에 잡혀가 죽게 생긴 숙향이. 그때 마침 낙양태수 부인 꿈에 숙향이가 나타나더니 아버지가 저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머니는 왜 구해주지 않으시나요? 이러는 거예요. 부인 장씨는 깜짝 놀라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태수는 숙향이를 죽이지 못하고 우선 옥에 가두는데요. 사실 낙양태수가 바로 숙향이의 친아버지 김전이었어요. 태수 부부는 숙향이를 불러 이거저거 물어보는데 자기 딸 숙향이랑 이름이나 고향, 나이 이런 게 똑같네요. 그래서 더 자세히 조사하기로 하고 우선 그 사연을 이위공에게 알리죠. 하지만 이위공은 김전의 편지를 보고 크게 화가 나서 김전을 계양태수로 좌천시켜버려요. 김전이 자기 명령을 안 들었다 이거죠. 그리고는 자기 아들은 공부에 집중시키려고 서울에 있는 태학으로 보내고요.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건 항상 이선의 편을 들어주는 고모의 도움으로 숙향은 감옥에서 풀려나요. 그러던 어느 날 노파가 서글퍼하면서 숙향이에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천태산 마고알미였는데 낭자를 보호하기 위해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인연이 다했으니 떠날 것입니다. 이러고는 숙향이를 지켜줄 청삽살개만 남겨두고 호련히 사라지네요. 숙향은 노파가 두고 간 적삼을 붙들고 통곡하다가 장례를 치른 후 삽살개를 의지하며 세월을 보냅니다. 하지만 때마침 도적들이 날뛰면서 이화정에 노파가 없으니 재물을 뺏고 숙향을 겁탈할 거라는 소문이 떠돌아요. 그러니 숙향은 눈앞이 캄캄해져 이런저런 궁리를 하다가 차라리 죽어서 절개를 지키겠다는 결심을 하죠. 그리고는 삽살개랑 같이 노파의 묘소에 가서 막 우네요. 마침 그때 이선의 어머니가 완월루에 올라 달구경을 하는데 어디서 여자의 통곡 소리가 들립니다. 이 여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 뒷이야기는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스테이션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숙향전 2부도 기대해 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